자,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에 이어서 갑신정변의 과정을 하겠습니다. 학습지는요 70페이지. 네. 그리고 여러분 할 때 교과서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신정변의 과정. 자, 그 다음 별표 치고 무슨 국? 네. 우정국 개국이에요. 우정국이 뭐냐 지금 따지면 우체국이야. 우체국이 그 당시 지금 생각하면 얘는 별거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근대적이고 새로운 것입니다. 왜? 내가 어떤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게 바로 우체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정국 축하 아이고 자, 축하연을 이용해서 민시정권의 고위 관료 사례 어떻게 했냐? 우선은 우정국 우정국 축하식 때 사람들이 고위 관리들이 다 모이니까 어때? 불을 칠래. 그러면서 임금한테 전하 밖에서 불이 나고 소리가 나고 뭐 총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큰일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문 밖에 서 있다가 문에서 밖에 나오는 고위 관료들 때 다 죽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종을 납치 겸 보호하는 척하면서 고종을 경우궁으로 옮깁니다. 고종이 원래 살던 데는 창덕궁이죠. 여기서 옮겨. 근데 경우궁은 조그마니까 아무래도 임금을 좀 관리하기 쉬워. 선생님 왜 임금을 왜 잡아가요? 임금을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요? 네, 그 당시에 조선 같은 경우에 전제 군주 정부이기 때문에 임금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명령 자체가 곧 하나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고위관리 사례하고 새 정부를 수립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재밌는 얘기 했죠? 김옥규의 나이 30세, 박영휘의 나이 20대, 서재필의 나이 19살입니다. 6.1주의 나이 20대입니다. 자, 아주 젊은 적이죠. 14개조의 개혁 정강을 발표, 개혁 정강 14개조, 내가 이렇게 개혁하겠다는 14개의 그 문서를 발표합니다. 자,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아마 별표 4개 치고 아주 중요합니다. 갈락티고죠. 자, 1조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한마디로 청에 대한 4대 외교를 청산합니다. 2번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의 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야, 이제 문벌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 평등하게 하자. 민권을 신장시킵니다. 다음 이거는 바로 군주가 아니라 국민 설립에 추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3조 지조법을 땅에 대한 조세. 한마디로 땅에 대한 세금제를 개혁하자. 세금제도 개혁입니다. 그러나 이게 토지개혁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토지개혁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토지개혁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탐관 오리를 청으로 한다. 오리 중에 가장 나쁜 오리죠. 탐관 오리. 네, 안 좋은 오리죠. 자, 부정부패 관리를 처벌한다. 삼정인 물란을 시정한다고요. 재정은 호도에서 모두 관할한다. 왜 그러냐? 민시정권이 당시에요. 자기 정부의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해. 민비가. 자, 우리 알렌 고생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알렌이라는 사람이 민비의 민영익이라는 민비의 사촌 오빠를 치료해주면서 지금을 따지면 몇 조 원의 돈을 받아. 그리고 나중에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우리나라 세출액이 740만 양이었는데 그 당시 언더우드 고생했어요. 결혼 안 되면 내가 100만 양으로 저기 돈 줄게. 그러니까 이 정부 재정이란 건 계획이 있고 쓸 때 써야 되는데 이거를 민비, 정확히 이름은 민자영입니다. 우리 자영이 황후께서 너무 막 썼어.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 13조 대신들이 모여서 의정부에서 법령을 의결한다. 왜 의정부에 모여서 할까? 법령으로 의결한다. 그 이유는 군주권을 별표 제한한다. 그래서 요런 걸 다 합치면요 위에 나오는 이겁니다. 입헌 군주제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 별표 치고, 두 번째 근대 국민국가를 설립을 추구합니다. 별표 3개 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근대 국민국가. 이게 무엇이냐? 근대라 하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평등국가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어때? 원래 처음엔요 이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는 중개들이 3,000명 중에 1,500명 빠져나왔고 일본 애들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정권을 차지할 수 있겠지 했는데, 이 당시에 중개들이 바로 또 개입을 합니다. 민비가 당연히 SOS 도와주세요 청나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청나라가 바로 또 들어옵니다. 근데 이 민비가 어때? 눈치챈 거지. 고종
맨날 여보 어떻게 할까요? 그종 슬프죠. 민비가 그때도 민비 이름이 뭐라고? 민자영. 우리 자영이 누나가 또 합니다. 근데 외국 군대를 여러분 함부로 드리는 건 된다 안 된다? 크나큰 여러분 문제를 좀 나게 합니다. 내정 간섭을 합니다. 청군의 진압 3일 만에 실패하면서 그래서 3일도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3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정확히 24시간 38에 24 84시간인데 실제로 84시간 안 됩니다. 정확히 하루 좀 넘어요. 왜?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라. 이때 여러분 주요 인물이 3일천합니다. 이걸 3일천하는데 주요 인물이 일본에 망명하는데 그 와중에 인물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갑신정변의 한계와 이제 인물들의 특징,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일부 개화 세력이 중심됐다. 별표 쳐놓고 첫 번째, 백성의 지지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해요. 이게 중요해. 백성들이 야 갑신정변 받으리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 새끼 저 뭐야 저거 임금을 가끔 농단해 야 저거 일본 놈도 끌어들였어. 자, 두 번째 외세에 의존적입니다. 일본이 당연히 도와줄 거는데 일본 애들은 실제로 잘 도와줘 한다도 안 도와줘. 슬프죠. 너무 일본을 믿었던 거야. 세 번째로 별표치고 토지개혁에 무관심. 아까 자 조세개혁은 해요. 세금제도는 개혁하는데 문제는 농민들이 제일 바랬던 농민의 우리의 소원은 토지가 중요해. 토지의 개혁이 관심이 많은데 토지에 대해서 어때? 네, 토지에 대한 분배가 없는 거야. 이 토지에 대한 분배는요 1950년에 한국에서 농지개혁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토지에 대한 여러분 분배가 상당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별표치고 주관식으로도 기억하세요. 자, 인물들을 살펴볼게요. 김옥균 같은 경우에 정확히 자 갑신정변의 주역이고요. 당대의 23세 과거에 급제한 천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어때? 선생님 과거에 23세가 빨라. 과거에 여러분 평균 합격 연령이 35세요. 늦는 사람이 조선시대 고종 때 나온 사람 65세 과거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정확히 근거가 있습니다. 김옥균 나중에 여러분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어때? 중국으로 가서 중국과의 도모를 하려다가 홍종우라는 사람한테 암살당하고 조선으로 그 시체가 끌려와서 지금의 그 조선에서 다시 목 같은 거 다 잘려갖고 전국에 뿌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쁜 새끼다. 이렇게.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코스염 있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이 여러분 박영효야. 예. 박영효는요 부마야. 부마가 무엇이냐? 철종의 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안경 쓴 사람이 나중에 서재필. 이 서재필은 이후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미국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조선도 건들 수 없는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서재필과 관련된 사람이 제가 존경하는 기업가인 유일한 박사가 이쪽과 관련. 유일한 박사가 한 회사가 유한양입니다. 나중에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죠. 세 번째 유길준. 당대의 또 천재 중 하나입니다. 자, 갑신정변의 결과 별표 쳐놓고 결과도 또 중요하죠. 청이 내정 간섭이 심해. 청나라 계속 간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좋아하냐. 조선과는 일본과는 한성조약을 합니다. 또 배상금을 물어. 왜? 일본 공상을 또 불태웁니다. 일본의 사람들이 아기가 안 좋아. 일본 애들 때문에 경제 침탈당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라냐. 별표 3개. 검문도 사건이랍니다. 검문도는 여기 여러분 밑에 있는 지대 여기야. 여기 검문도. 이쪽을 영국이 점령해. 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조선이라는 땅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조선 중립화론 중립화란 무엇이냐. 한쪽 편도 안 된, 아무 편도 안 되는 그런 나라. 대표적으로 지금의 스위스가 있죠. 대표적으로 부들러와 유길준 등이 조선 중립화론을 구성합니다.